꼭 진학 희망하는 영재교육원의 입시 요강을 확인하실 것을. 그럼 영재원 선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보통 이맘때 뽑죠. 네. 지금 11월 지금 하순부터 지금 네. 전국적으로 영재원 선발 기간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11월 하순에 집어넣고서요. 그리고 나서 서류 집어넣고 그리고 1차 시험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면접이 있죠. 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선발을 하고 그리고 내년 3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한 1년 정도 기간의 학습을 영재원을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학부모님들이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게 이게 디테일한 날짜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어디는 뭐 11월 초에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11월 중순에 영재성 테스트 받고 그 다음에 면접 보는 데도 있고 어느 곳은 그런 테스트 없이 바로 이제 면접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또 합격자 발표가 12월인데도 있고 2월인 경우도 있고 되게 다양해서 꼭 진학 희망하는 영재교육원의 입시 요강을 확인하실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그 자기가 계신 곳에 해당 교육청 영재원을 검색하셔서 들어가 보시면 지금은 영재원 사이트가 전부 다 통합이 돼서 네. 하나의 포털 사이트에서 다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영재원 종합정보 시스템 검색하시게 되면 그 안에서 검색하실 수 있고요. 보통 11월 12월 초순까지 이때 접수 넣고요. 네. 그리고 12월 달에 면접 진행하고요. 합격자 발표 나면 내년 3월부터 같이 수업하는 것이 일반적인 네. 전체 코스다라고 보시면 되고. 영재원은 그러면 어떻게 초등, 중등이 지원을 합니까? 몇 학년부터 지원 가능한 거예요? 이게 영재원이 생각보다 교육기관도 다양하고요. 네. 교육 대상도 다양하고 교육 가르치는 내용도 되게 달라요. 그래서 영재원마다 다 다르긴 한데 이건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보통 이제 빠르게는 초2부터 보통 이제 중학생까지의 연령 아이들을 각 해당하는 그 교육기관이 주도하는 어떤 그런 영역별로 아이를 선발하거든요. 그래서 대상은 초2부터 중3까지 영재교육원 기준으로 보면 그리고 수학, 과학뿐만 아니라 인문, 뭐 융합,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분야의 영재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3, 4, 5, 6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 2학년이 거의 공통적으로 전 영재원에서 거의 운영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중학교만 가도 벌써 영재원의 인기가 시들해집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3대 관심사가 뭐 국제중학교, 대학경시, 그 다음에 영재원 뭐 이런 것들인데 이게 중학교로 올라갔을 때는 당장 일단 입시를 달려야 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점수가 더 급한 문제다 보니 하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참여하고자 하는 열정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요.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정말 대학을 위한 기술들을 배우는 게 더 중요하지 이게 뭐 사고의 확장이니 이런 조금 틀적인 부분은 다시 말해서 학습에 대한 태도나 본인이 학습에 대한 그릇을 형성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덜한 것 같아서 아무래도 인기가 떨어지죠? 네, 지금 선발 기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영재원 입학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뭐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뭐 어떤 테스트를 거치고 면접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금 자세하게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일단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통합지원 시스템에서 온라인 접수를 하는데 네. 온라인 접수할 때 네. 자기소개서와 네. 혹은 그 학교 선생님의 추천서가 일단 들어가고요. 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지역도 같은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하는 약간 설문조사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네. 그것까지 마무리 지어서 일단 서류 전형 진행하고 그 다음에 2차로 보통 창의력 또는 문제 해결력과 관련된 테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필고사 형태의 그런 테스트를 보고 마지막 최종 단계가 면접. 요게 가장 이제 일반적인 프로세스고 그 중에 그런 뭐 지필고사가 없다든지 뭐 그런 형태의 기관마다의 어떤 선발 절차의 디테일은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교사 추천서가 꼭 들어가야 하는 항목인가요? 네, 그거는 필수인 것 같고요. 그건 거의 다 네, 들어갑니다. 네네. 그래서 그래서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 그 영재교육원 추천위원회 같은 것들을 구성해서 학교에서 추천할 수 있는 인원 제한이 있대요. 그래서 그 제한 인원에 맞춰서 다양한 어떤 사정도 내부적으로는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나왔네요. 그럼 교사의 추천서가 과연 신뢰할 만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어떤가요? 그 교사의 추천서가 그냥 주관식 양식으로 쭉 서술하는 게 아니고요. 체크리스트로 되어 있어가지고서 이 학생이 정말 능력이 있다라고 보시는지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체크할 수 있는 표들을 활용을 하시는데 어차피 교사는 학생에 대해서 후한 점수를 줄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이 학생이 거쳐야 할 아까 2차 시험들 그리고 3차 면접 같은 경우에 있어서 너무나 선생님의 추천과 동떨어져 있는 학생이면 곤란하기 때문에 네. 교사의 추천 자체가 그렇게 합격 당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선생님이 이 교사 추천을 정말 너무나 부풀려서 남발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렇게 너무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리고 이 자체가 중요한 항목은 아닙니다. 교사의 추천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안에서 심사를 통해서 이 추천을 하게 되는데 뭐 여기서 이제 문제를 굳이 뽑자면 뭐 어떤 애가 그 학교에서 성적이 되게 좋아요. 우수한 학생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영재원을 지원하겠대. 근데 그 아이를 봤을 때는 얘는 노력형이지 영재형은 아니야. 그럴 때 추천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판단은 사실 뭐 학교에서 이 애를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자연적으로 학생들의 학교 생활의 우수성 이런 거에 대한 평가로 추천될 가능성은 높고 그래서 어차피 똑같은 추천을 받은 애라면 변별력은 그닥 있는 뭐 단계는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학교 출신 애가 뭐 영재교육원 지원한다는데 굳이 선생님이 이상한 체크를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 좀 들고요.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교사가 추천하는 내용들은 믿을 수 있어요. 뭐 너무나 이렇게 동떨어진 내용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없는 얘기를 그렇죠. 과장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믿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